같이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이라는 사정을 고려해서 형사소송법상의 전문 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해 왔습니다. 이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.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현재까지 개정된 바도 없고 선례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선례의 기준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2023 헌나 1 결정,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, 그리고 2023 헌나 2 결정, 검사 안동환 탄핵 등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 왔습니다.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전문 법칙의 완화 적용에 관하여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재판부의 평의를 거쳤음을 알려드립니다. 예를 들면 검찰이면 검찰, 또 군검찰이면 군검찰, 공수처면 공수처, 경찰이면 경찰, 이렇게 일관된 한 기관이 조사한 것이 아니고 여러 기관들이 그냥 달려들어서 중구난방으로 조사를 하고 또 국회에서 한 청문 기록까지 막 혼재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조서들끼리도 서로 막 상충되는 것들이 많고, 또 지난번에 홍장원이나 다른 관계자들 우리가 여기서 직접 심판정에서 증인신문을 해봤습니다마는 그들의 그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하고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 증언을 들은 거하고 너무나 거리가 많이 벌어진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아마 느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재판관님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싶은데요.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은 그 재판관님들께서 하시더라도 이거를 만연히 그냥 증거로 채택해서 사실인정에 반영한다는 것은 이 근본 구조가 이게 검찰 수사다 이렇게 딱 어느 한 기관이 체계적으로 수사를 했으면은 모르겠는데 이게 서로도 맞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좀 살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평의 때 논의해 보겠습니다. 예. 부하로 말씀드리면 증거법칙이 하더라도 주요 내용이 그 진술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진술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네. 그 진술 내용에 대해서는 그 일반 형사재판이든지 본인이 내용을 부인하게 되면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. 네. 증거 법정에 현출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전부 그 변호인이 피한다 하더라도 내용은 진술 증거입니다. 그래서 그것은 그 법정에서 신문을 통해서 반대 신문을 통해서 탄핵을 된 후에 증거 가치를 판단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. 예. 조금 전에 그 증거 채택 기준을 설명한 바에 따라 갑 49호증 1, 3 내지 9, 14 내지 20은 진술 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고 그 변호인이 진술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조서로서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므로 증거로 채택합니다. 갑 54호증 1부터 갑 57호증까지 갑 65호증 1, 2, 61호증 1, 2는 기재 일시에 해당 언론 매체에서 그러한 보도가 있었다 사실을 증명하는 한도에서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. 갑 58호증 1, 59는 공문서로서 증거로 채택합니다. 네. 네, 하십시오. 네, 전문법칙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규정에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런데 그 규정에 따라서 전문법칙을 완화한다고 말씀하셨다면 전문법칙이 그러면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한다는 말씀이신지 여쭤보고 싶고요. 이 헌법재판은 특히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단심입니다. 그리고 그 결과가 파면밖에 없습니다. 오히려 전문법칙이 더 강화돼서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. 네. 우리 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관해서 추가 하나 보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그 해석과 관련하여서 일반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개별 사건의 경우에 소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되어야 되지만 어떤 헌법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에는 그것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또 중요한 어떤 지침을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기 위해서 일반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의 어떤 법리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의 성질에
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준용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적인 판단을 내리겠다. 그럴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는 그 규정을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 어떻게 헌법소송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 선례가 그렇다든지 또는 평의가 그렇게 거쳤다는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어떤 법리에서 그렇게 구성을 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피청구인들,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그 의견을 꼭 듣고 싶습니다. 네, 그거는 추후 평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